혹시 당신의 옷장에도 먼지가 쌓인 옷들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부터 문을 열 일이 없어진 그 옷장 안에는 한때 빛나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걸려 있을 겁니다. 40년 직장 생활 동안 매일 아침 입던 감색 정장, 승진 축하 때 받은 은회색 넥타이, 결혼식이나 돌잔치 때 입던 검은 양복까지. 모든 옷들이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말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갈 곳도 없는데 뭐하러 꾸며요? 이 나이에 누가 봐주기나 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말에 익숙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당신은 분명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른을 넘긴 박인수님이 매일 아침 구두를 닦으며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갈 곳이 없는데도, 누굴 만날 일도 없는데도 그는 여전히 구두를 닦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두를 닦으면 마음도 함께 닦이는 것 같아요. 영상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도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조금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분에게 4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준비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구두를 닦는 그분의 손길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존엄이 묻어납니다. 누굴 만나지 않아도 나는 나를 단정히 해야 하니까요. 그 말엔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갈 곳이 없어도 존재를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박인수님의 하루는 늘 똑같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수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한 뒤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 마십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 무렵 그는 작은 천 하나를 들고 신발장 앞에 앉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 그 위에 올려놓은 신문지, 그리고 40년 넘게 사용해온 구두 관리 도구들이 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두를 닦고 있던 어르신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구두 안쪽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손을 넣어보니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40년 전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몰래 넣어둔 쪽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구두 안에 행복이 들어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아빠가 매일 웃으면 좋겠어요. 민수 올림.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들이 이제는 45살이 되어 매일 아침 아버지, 구두 신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또 구두 닦고 계세요? 요즘은 그런 구두 신는 사람 없어요.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발도 아프실 텐데 그냥 운동화 신으세요. 편하잖아요. 어르신은 조용히 쪽지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네가 쓴 거지? 민수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구두를 닦던 모습, 그 구두를 신고 회사에 나가시던 뒷모습. 아버지,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응.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우연히 나왔네. 그때 넌 아버지가 매일 웃으면 좋겠다고 했구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어려서. 아니야. 넌 맞았어. 아버지는 이 구두를 신고 매일 웃으면서 살았거든.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어른들 다 운동화 신고 다니세요. 구두는 너무 딱딱해서 발에 안 좋아요. 하지만 박 어르신은 손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지요. 신발은 어디든 데려다 주는 거다. 내가 갈 데가 없지. 구두가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거든. 그때 중학생 손자가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그런 멋진 말을 배웠어요?
어르신은 빙긋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걸.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디 가실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글쎄다. 모르지. 하지만 언제든 갈 수 있게 준비는 해둬야지. 민수는 그 쪽지를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걸 다시 구두 안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구두 닦는 거 뭐라고 안 할게요. 왜? 7살 민수가 빌었던 게 이루어졌거든요. 아버지가 매일 웃으면서 사시는 것 말이에요. 어르신은 그 말을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쪽지를 다시 구두 안에 넣었습니다. 아들은 출근길에 올랐지만 뒤돌아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단순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닦고 희망을 닦고 내일을 닦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천으로 한 번 더 문질러 광택을 내고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는 것까지. 그의 아침 의식이 끝나는 시간은 언제나 7시 30분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고 했던 그 어르신에게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74세에 처음 받은 그 전화 한 통이 어떤 기적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매일 아침 구두를 닦던 그 손길이 왜 그토록 소중했는지를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무대에 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3월의 따뜻한 오후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지역복지관에서 어르신시 낭송회가 열리는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전화를 받은 박 어르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니.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른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정장 차림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대에 서시는 거라서요. 그 순간 박 어르신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발은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어르신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40년 전 회사 송년회에서 건배사를 했던 것 말고는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는데, 그 주 내내 어르신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두를 닦을 때마다 옛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첫날 밤, 그는 한 편의 시를 찾았습니다. 윤동주의 서시. 아내가 살아있을 때 좋아했던 시였습니다. 그는 그 시를 천천히 읽어보며 연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둘째 날, 그는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아끼던 회색 재킷을 꺼내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그 재킷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품격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 그는 목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시를 읽으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등이 구부정해진 것을 발견하고는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었습니다. 넷째 날, 그는 다림질을 직접 했습니다. 흰 와이셔츠를 정성껏 다리고 회색 넥타이도 매는 연습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아 여러 번 다시 매야 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다섯째 날, 그는 면도를 더욱 깔끔하게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할 수 있어. 여섯째 날, 그는 시를 외웠습니다. 종이를 보지 않고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자신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어르신은 긴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도를 깔끔하게 한 뒤 흰 와이셔츠에 회색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택이 나는 검은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봐줄만 하네.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사 담당자가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5번째 순서였는데 첫 번째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작을 자신이 열어야 한다니.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텐데. 복지관 홀에 들어서니 5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동네에서 본 적 있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무대로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관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4살 박인수입니다. 40년 동안 회사에 다녔고 지금은 매일 아침 구두를 닦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르신은 계속했습니다. 오늘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좋아했던 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또렷하게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를 읽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직장 생활을 해온 남자의 품격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도 매일 아침 자신을 준비하는 남자의 존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어르신은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준비 잘하신 거 보니 자주 발표하셨나 봐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처음이에요. 그냥 매일 아침 준비만 해뒀을 뿐이죠. 준비요? 네. 구두 닦고 옷 정리하고 마음 다잡고 언젠가 누군가 저를 부를 날을 위해서 말이죠.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다음에 또 와주실 수 있나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어르신 같은 분을 모시고 싶어요. 어르신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를 또 부르시겠다고요? 물론이죠. 오늘 감동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날 집에 돌아온 어르신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오늘 무대에 섰다. 네? 무대요? 응. 그런데 신발 때문에 갈 수 있었어.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은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기립박수를 받은 일, 사람들이 다시 불러주겠다고 한 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몰랐네요. 그는 빙긋 웃으며 여전히 광택이 나는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갈 곳이 생겼구나. 그 밤, 어르신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또 해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뭐하러 꾸며요? 하지만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존재를 연기하는 배우다. 그 연기를 멈추는 순간 존재도 멈춘다. 구두를 닦는 행위는 결코 쓸모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 존엄을 지키는 작은 몸짓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존재의 품위는 남이 아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을 위해 뭘 준비하셨나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스스로를 정성껏 닦아주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오늘도 박 어르신은 한가로운 아침 햇살 아래 조용히 구두를 닦습니다. 손목이 조금 뻐근하지만 마음은 단단히 광이 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갈 곳이 없다고 삶이 끝난 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준비하고 언젠가 누가 날 부를 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오래 내 안에 나를 방치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삶을 향한 예의는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차려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알려주세요. 저는 당신 곁에 사람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연결되는 작은 끈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